자, 안녕하세요. 9급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화학공학 일반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공학 일반 기출문제는 국가직의 나책형으로 하는 나책형, 그래서 나책형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책형을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기출문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표면 장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단위가 나오고 있죠, 단위. 표면 장력에 대한 단위가 뭐냐? 자, 우리가 표면 장력을 보통 보면은요, 표면 장력. 제가 표면 장력에 대해서 보시면 표면 장력을 제가 시그마라 할게요. 시그마는 자, 이 늘어난 면적분에 얘가 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면적 그리고 가한 어떤 에너지 또는 일입니다. 에너지. 자, 이게 표면 장력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자, 요걸 또 이렇게 늘어난 길이분의 힘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힘, 늘어난 길이. 자,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는데요. 요 단위는 가만히 보니까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죠. 그리고 면적의 단위는 자, 미터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줄 퍼 미터의 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힘이니까 뉴턴이죠, 뉴턴. 자, 단위가 미터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여러분들이 단위로 보시면 되는데, 자, 요 두 개 중에서 나온 게 뭐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여기 줄 퍼 미터의 제곱 나온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여가로 나왔어요. 여가. 자, 여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필터가 필요해요. 여가 매체 필터. 그래서 필터를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여가를 하기 위해서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필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필터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여가를 시키는데, 자, 이제 이 필터를 통과시키려면 자, 고압으로 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압을 가해서 이 필터를 통과시켜서 아마 저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압력이 저압이 여러분들 만약에 대기압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고압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압보다 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압 시켜가지고 대기압보다 높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자, 여기가 대기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쪽은 감압을 시키면 됩니다. 감압. 그래서 여기는 감압을 시키면은 이 필터를 통과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같이 보시면 여가랑 고체 필터를 포함해서 유체가 여가 매체를 통과하게 하여 고체를 퇴적시킴으로써 유체로부터 고체 입자를 분리하는 조작이다. 맞습니다. 자, 여가 매체 상류층의 압력을 대기압보다 낮게 해서 상류층이라고 하면 통과시키기 전인데 이건 높게 해야 됩니다. 높게. 그리고 하류층은 자, 가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감압을 시켜요. 감압.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셀룰로스, 규조토와 같은 여가 조제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급속물을 처리하여 여가 속도를 개선한다. 맞죠? 여가 매체가 막히거나 케이크가 형성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흐름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포어, 즉 여가하는 구멍을 갖다가 이제 잘못하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제 그 필터를 갖다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자, 이 문제는 보니까 여기 매분기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여 감가상각의 기초 가액을 연수 동안 균등하게 할당하는, 즉 균등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균등하게 할당하는 건 정액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정액법이 있어요. 정액법.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라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취득 원가가 있을 겁니다. 취득 원가. 자,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줘요. 그 잔존 가치를 빼주고, 자, 이게 이제 기간 있기. 그래서 사용 연수로 나눠주면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 값을 매년마다 아니면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이렇게 제외를 시켜주면, 즉 제거를 시켜주면은 자, 이게 정액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률법.
정률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동일하게 취득 원가가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역시나 취득 원가에서 자, 이때는 이 잔존 가치를 빼주는 게 아니라 감가 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빼줍니다. 그래서 누계액을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일정하게 감가상각률이라고 하는 거를 곱해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혹시나 사시면 일정하게 감가가 이제 그 감가상각비가 일정하게 매년마다 이제 깎이는 경우가 있고 정률법을 하시면은 첫 해가 가장 많이 깎이고 그 다음에 점점 적게 깎이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뭐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영향을 받는 게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정액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 이상용액이 나오고 있어요. 이상용액. 이상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뭐냐? 이상용액. 자, 기본적으로 이상용액은요. 여러분들이 라우레 법칙을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라우레 법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이상용액입니다. 그래서 라우레 법칙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인력이 없다고 가정하는 요거는 이상기체예요.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인력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고, 자, 실제로는 이상용액은 인력이 있는데요. 자, 이상용액의 경우는, 자,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예. 자, 이상용액의 경우는 4번이에요. 이상용액은, 용질과, 자, 용매가 인력을 갖고 있어요. 인력. 근데 이 인력이, 용매와 용매 입자 간의 인력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인력과 동일한 걸 우리는 이상용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력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건 이상기체로 보셔야 돼요. 이건 똑같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이상용액은요, 우리 활동도라는 게 있어요. 활동도. 이걸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이 활동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활동도 계수에다가 우리 각각에 대한 이제 몰 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 농도의 농도를 곱해가지고 보는데, 요 농도랑 그 다음에 요게 활동도죠. 활동도. 이 활동도랑 요 농도가 동일한 게 이상용액이에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요게 뭐냐? 활동도 계수라는 건데요. 이 활동도 계수가 이상용액에서는 1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상용액에서는.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요. 활동도 계수가 그래서 1이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과 헥세인의 혼합물은 이상용액에 가깝다라고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상용액으로 쓸 때 이상용액에 비슷한 것, 즉 실제 용액이 이상용액이랑 비슷해지려면, 자, 여기 보세요. 실제 용액이 이상용액과 이제 비슷하려면, 이상용액과 비슷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묽은 상태 용액, 묽은 용액이 이상용액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용질과 용매의 어떤 특성이 비슷한 거. 용질과 용매 특성이 비슷한 게 이상용액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 물 있고 헥세인이 그렇게 존재하죠. 요거는 하나는 물은 극성이고요. 그렇죠. 헥세인은 무극성입니다. 그리고 구조도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상용액을 하려면, 자, 물과 헥세인은 이상용액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것도 없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그림과 같이 오리피스와 마노미터가 설치된 수평 원형관 내로 물이 흐른다. 유체 압력차가 0.441kg 폴스 퍼 제곱센티미터일 때 마노미터의 일금은 얼마냐? 그래서 물의 밀도 나왔고요. 수온의 밀도 나왔고, 자, 이렇게 해서 1kg 폴스가 9.8N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자, 한번 5번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5번 문제는 이렇게 돼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거를 로GH라고 쓸 수도 있고요. 이 로G를 갖다가 우리가 비중량이라서 감마 H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비중량이라고 써요. 비중량.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수온의 비중량이 13.6이라고 할 때 곱하기 1000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136 00 이렇게 되죠.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자, 물의 비중량 있잖아요. 물의 비중량은 H2O. 자, 요거는 보통 1 곱하기 1000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 kg 폴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차이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수온의 비중량에서 물의 비중량을 빼주시고 여기다가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높이 H를 곱해 주시면 이게 압력으로 계산이 돼요. 이렇게. 자,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13600 빼기 1000 이렇게 빼주시고, 자, 요게 단위가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세제곱미터를 좀 미터로 센티미터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1미터가 100cm가 돼요. 자, 이걸 세제곱해 주시면 돼요. 곱하기 H 하면 요게 얼마랑 같으냐? 자, 여기서 쫙 보시면은 요게 보니까 0.411kg per 제곱센티미터가 돼요. 그래서 다시 와서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0.441kg 폴스 per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시고 요 H 값을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H 값은 얼마냐? 실제 계산해 보시면요. 자, 요게 35cm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여기 35cm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예.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문제. 예.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을 보시면요. 먼저 정상 상태에서 운전되는 이상적인 연속 교반 탱크형 반응기 CSTR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력학적인 상태 변화가 없는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정상 상태는 이제 문제를 직접 보겠습니다. 완전히 혼합돼서 균일한 상태가 정상 상태예요. 아시죠? 그리고 유체와 동일한 조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반응기 내에 흐르는 유체. 그래서 이제 나가는 흐름의 유체랑 그 다음에 반응기 내 유체가 동일한 조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기 내 위치에 따른 농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정상 상태에 대한 조건이고요. 요 4번에 보니까는 반응기 내 농도가 배출 흐름의 농도보다 높게 유지된다. 이거는 이제 농도와 서로 다른 어떤 모습을 갖고 있죠. 이런 상태는 사실은 정상 상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돼요. 예,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7번을 보시면요. 미지의 금속 M 플러스가 전기화학 공정을 이용해서 도금하고자 한다. 10A의 전류를 9650초 동안 흘려주었을 때 100g의 도금되었다면 금속의 원자량은 얼마냐? 1패러데이가 96,500쿨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7번을 보시면요. 7번.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M2 플러스가 있어요. M2 플러스. 자, 이게 사실은 석출이 되려면 이렇게 해서 M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류 곱하기 시간. 이게 전하량이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10A가 흘렀고요. 그 다음에 9650초만큼 갔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96,500쿨롱이 됩니다. 근데 96,500쿨롱은 결과적으로 패러다이가 1F가 되는데 요게 1몰이 돼요. 1몰. 1몰의 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1몰의 전자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은 자, 보세요. 2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2개 받아서 M이 됐는데요. 자, 여기가 1몰이면 여기 석출되는 양은 2대 1이기 때문에 0.5몰만큼 석출이 됩니다. 예. 아시겠죠? 0.5몰. 자, 그래서 요거 0.5몰인데요. 0.5몰에다가 얘 원자량을 곱해줬는데 문제를 보세요. 자, 문제를 쫙 가서 보시면은 문제는 100g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 M이 100g이 이렇게 나오게끔. 그래서 M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따라서 M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200이 아마 이거의 원자량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200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의 문제를 보니까 단면이 원형인 매끈한 배관에서 뉴턴 유체가 흐를 때 레이놀즈 수의 증가와 관련해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뉴턴 유체입니다. 뉴턴 유체. 뉴턴 유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뉴턴 유체가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전다 능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y분의 속도 9배인데 이렇게 가고 요게 뉴턴 유체입니다. 뉴턴 유체. 그리고 기울기가 우리가 말하는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점도예요. 점도. 그래서 뉴턴 유체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레이놀즈 넘버를 한번 볼게요. 레이놀즈 넘버. 레이놀즈 넘버는 우리가 말하는 동점도분의 이제 직경에다가 자, 이 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 동점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점도분의 밀도에다가 직경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돼. 이게 레이놀즈 넘버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점도, 요게 동점도.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요 밀도죠, 밀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그리고 레이놀즈 넘버가 기본적으로 210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게 층류라고 해요, 층류.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관성력에 비해서 점성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자, 이 관성력과 점성력을 갖다 나오는 게 요게 여러분들 우리 레이놀즈 넘버.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는 기본적으로 이제 점도가 들어가고 여기에 DU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 위에 걸 관성력이래요, 관성력. 요 밑에를 갖다가 점성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점성력. 그래서 요 레이놀즈 넘버인데, 자,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관성력에 비해서 점성력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8번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분모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커지는데요. 자, 뉴턴 유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점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성력이 증가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점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이제 뉴턴 유체예요. 자, 그리고 유체의 평균 유속 및 밀도, 관의 지름이 같다면 점도가 감소할수록 레이놀즈 넘버 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점도가 감소한다는 말은 요 분모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점도가 감소하면은 자, 분모가 작아지니까 레이놀즈 넘버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죠. 자, 난류에서 측류로 전이가 일어남에 따라서 레이놀즈 넘버 수가 증가한다. 자,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 수가 감소하게 되면은 측류가 돼요. 측류. 그래서 이것도 틀립니다. 정답은 니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니은. 예. 자,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A와 3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기초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때 A의 반응 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데요. 자, 반응 속도 K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기초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 반응 속도라고 하는 A가 A가 있죠, A.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 앞에 개수가 이것들의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에다가 CA의 1제곱 곱하기 CB의 3제곱으로 쓴 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초 반응입니다. 기초 반응.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요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예. 자, 9번을 볼게요. 9번. 자, 이제 RA라고 쓸 때 이렇게 쓰고요. 자, CA 곱하기 CB의 세제곱. 물론 앞에 반응 속도 상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요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건 몰 퍼 리터 세크에 대한 단위를 갖고 있어요. K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요거는 결과적으로 몰 퍼 리터인데요. 또 몰 퍼 리터의 몇 제곱? 세제곱이죠. 세제곱. 예. 그러면은 결국 K라고 하는 값을 이용하시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리터의 세제곱 퍼 몰의 세제곱 그리고 곱하기 세크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K의 단위만 보시면은 이런 단위가 나올 겁니다. 이 단위를 찾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항하고 이항해가지고 K의 단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K의 단위는 결과적으로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메탄올과 에탄올의 혼합물이 기액 평형 상태에 있다. 특정 온도에서 메탄올의 증기압력이 780, 에탄올의 증기압력이 480이다. 같은 온도에서 전체 압력이 660일 때 액상에 존재하는 에탄올의 몰 분율은 얼마냐? 이상기체고 이상용액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0번을 우리 보면서 풀어볼게요. 예.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10번. 자, 메탄올 제가 메탄올 M이라고 쓸게요. 메탄올. 그 다음에 이게 메탄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에탄올을 E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에탄올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라우레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자, 메탄올의 증기압력에다가 메탄올의 몰 분율 더하기 에탄올의 증기압력에다가 에탄올의 몰 분율. 요게 전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메탄올의 몰 분율과 에탄올의 몰 분율 합은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우리 여기를 이용해서 메탄올의 증기압력을 쓰시면은요, 예, 이제 요 식을 갖다가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메탄올의 증기압력이 780이에요. 곱하기 메탄올의 몰 분율을 이렇게 쓸 수, 1 빼기 에탄올의 몰 분율에서 빼면 돼요. 이렇게 더하기, 자, 요 에탄올의 증기압력은 480입니다. 곱하기 에탄올의 몰 분율. 이게 전압인데 전압은 문제에서 660이라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X2, 즉 에탄올의 몰 분율을 풀어주시면은 정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정답은 0.4가 나올 거예요. 0.4. 예. 그래서 정답은 0.4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11번 보겠습니다. 피스톤 실린더 장치 내에서 1몰의 공기가 요 1세제곱미터의 초기부피에서 5세제곱미터의 최종 부피로 가역 팽창할 때 공기에 의해서 행해진 절대값은 얼마냐 해서 요런 관계식으로 이제 변하는데 요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0번을 볼게요.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예. 자, 11번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가역 팽창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등원에서 가역 팽창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DW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은 자, 그럼 PDV라고 해가지고요. P 대신에 이상기체를 쓰면 V분의 nR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V라고 쓸 수 있어요. DV. 예. 그러면 이제 W라고 하는 거는 자, 요걸 적분하시면 되는데 이게 적분하면 nRT ln V 원분의 V2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nRT는 PV랑 같기 때문에 PV ln V 원분의 V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PV 값이랑 해가지고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요. 자, 여기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자, 요게 V1이에요. 요게. 예. 그리고 여기가 V2입니다. V2. 그리고 여기에 PV 값이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집어넣으면 되죠. 다시 원래대로 가면은요. PV가 보니까 5예요. 5 곱하기 ln 쓰시고 V1이 1입니다. 1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5세제곱미터. 그래서 5 ln 5 이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어디죠? 정답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물, 얼음, 수증기가 동시에 공존하는 개의 자유도는 얼마냐? 12번. 자, 그러면은 여기서 12번 보겠습니다. 예. 12번. 자, 우리 자유도 문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F라고 쓸 수 있는데요. 요거는 자, 기본적으로 C 빼기 P 더하기 E 요런 형태로 하나 적어 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성분의 수, 영어로 컴포넌트, 성분수. 그다음에 요거는 상의 수, 상의 수. 상의 개수입니다. 제가 숫자를 쓰니까 헷갈리죠. 성분의 개수, 상의 개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물이잖아요. 이게 지금 물은 성분이 H2 하니까 1을 쓰면 되십니다.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고상, 액상, 기상이 다 공존하니까 3개가 있어요. 더하기 2 하면 0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자유도가 0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0. 그래서 1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비열이 일정한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를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거 잠깐 볼게요. 예,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는
t분의 dq라고 하는 값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쓰면은 t분의 nc 뭐 p 압력 일정한 요 이제 그 dq라고 해서 쓸 수 있는데요. 요게 등온 조건에서는 이제 그냥 제가 바로 쓰겠습니다. t는 t분의 nr 하고 nr ln v1분의 v2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압에 대한 조건에서는 델타 S는 ncp ln t1분의 t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등적에 대한 조건에서는 델타 S는 ncv ln t1분의 t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요거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nr의 ln의 p2분의 p1 자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습니다. 요 식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볼까요? 등온 과정에서는 엔트로피 변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 그러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처음이에요. 1번이. 자, 그래서 1번이 처음이고 2번이 나중입니다. 압력이 증가했단 말은 여기가 고압이 됐다는 소리고 여기가 저압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값은 음수가 됩니다. 음수. 그래서 엔트로피는 감소하게 돼요. 감소. 음수가 되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는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여기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압 과정에서는 엔트로피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 정압 과정 볼까요? 등압이 정압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T1과 T2인데 온도가 증가한다는 건 T1이 기본적으로 낮은 온도, T2가 높은 온도, 고온. 그래서 이 값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S는 양수. 증가하는 거 맞죠? 예. 자, 정적 과정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정적 과정이니까 자, 이제 CV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부피가 일정할 때는 등적일 때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압력은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압력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부피가 일정하잖아요. 여기 일정. 그러면은 압력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 온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건 온도가 증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등적 과정에서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말은 온도가 증가하는 걸 해석하시면 결과적으로 여기도 양수가 될 거고요. 요 델타 S도 양수가 되니까 증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정적 과정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맞겠죠? 야,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물질 X는 질량 비로 48%의 탄소, 8%의 수소, 28%의 질소, 16%의 산소를 포함하며 자, 몰 질량은 200g/몰이다. X의 분자식은 얼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왔어요. 자, 14번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4번. 자, 먼저 탄소가 48%가 있고 수소가 28%, 질소가 16%, 산소를 포함합니다. 48%의 탄소, 그 다음에 8%의 수소, 그 다음에 28%의 질소, 16%의 산소네요. 이렇게 포함합니다. 예. 제가 하나를 이동시켜서 읽었네요. 48, 8, 16. 자, 그럼 이게 질량이라고 하면 상상해보세요. 질량. 이게 질량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량. 그러면 48g, 18g, 28g, 16g이죠. 우리 그러면 이걸 몰수로 확인하려면 분자량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분자량이 12, 1, 14, 그 다음에 16.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비율은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걸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4죠. 이게 8이죠. 여기 2죠. 여기 1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C4, H8, N2, 그 다음에 5입니다. N2, 5.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한번 확인해서 분자량을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12 곱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4 곱하기 2 더하기 16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얼마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 나오죠? 이게 48 더하기 8 더하기 요게 28 더하기 16. 자, 그래서 48하고 28 하니까는 76. 그 다음에 요거 8 하니까는 84. 자, 합치니까 100이네요. 100. 그쵸, 100. 그런데 분자량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분자량이 200으로 나왔어요. 200.
200으로 나왔는데 이게 100이라는 말은 2배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2배. 그래야지 200이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C4가 아니라 C8, H16, N4, O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면은 여기서 C8, H16, N4, O2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예. 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수평 원형관을 통한 유체 흐름이 하겐포화젤식. 자, 이 하겐포화젤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이케이션, 식을 갖다가 좀 기억하고 암기를 해두는 형태로 해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걸 잘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식을 만족할 때 간의 반지름이 2배로, 2배로 커질 때 부피 유량은 얼마냐? 단 흐름은 정상 상태이면 유체 점도와 단위 길이당 압력 강하는 일정하다. 그래서 압력 강화에 대한 식을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15번이죠? 15번. 하겐 포화젤식. 자, 암기하세요. 델타 P라고 하는 이 압력 강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직경의 제곱에 이제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32에다가 이게 이제 점도죠, 점도. 점도에다가 곱하기 속도를 곱합니다. 속도. 그리고 길이를 곱해요, 길이.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자, 요거를 암기하세요. 그래서 델타 P라고 하는 건 직경의 제곱에 32의 점도의 속도의 길이.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속도라고 하는 거랑 유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자, 이거는 부피 요속이에요, 정확히는. 부피 요속. 그래서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누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면적을 직경으로 쓸 때는 어떻게 쓰죠? 자, 다시 제가 이제 속도와 유량의 관계에서 유량, 부피 요속이죠. 이거를 단면적으로 하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단면적이에요. 자, 요게 이렇게 쓰면 요게 속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델타 P는 D의 제곱에다가 32, 자, 이렇게 쓰고, 여기에 Q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4파이분의 D의 제곱은 요 밑에 들어갔죠. 4파이분의 D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쓰면은요, 결과적으로 이제 파이 D의 4제곱 되고요. 4가 들어가니까는 428, 432, 128의 U의 유량의 길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델타 P는. 예. 그럼 이제 Q라고 하는 수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Q라는 수식으로 나누면요. 요거는 우리 이제 델타 P 곱하기 여기 파이 D의 4제곱. 자, 이렇게 쓰시고 파이 D의 4제곱 하고 128 하고 여러분 여기다 자, 이렇게 쓰고 곱하기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요, 다시, 관의 반지름이 2배로 커지면 부피 유량은 얼마가 되느냐? 근데 이제 압력 강화라든지 아니면은 유체 점도는 일정하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수식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 수식에서. 자, 이제 여기에다가 2배만큼 커져, 2배. 2배만큼 커지면은 4제곱이니까 이 4제곱하면 얼마예요? 16B죠. 그래서 유량은 16배가 커지겠죠. 물론 이때 압력 강화라든지 이게 점도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6배가 커진다.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볼게요. 16번. 예. 16번은 여기 보니까는 다음 화합물 중에 물에 녹지 않은 염은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은 화학 문제, 일반 화학 문제에서 여러분 이제 보통 물의 용해도랑 관련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해도랑 관련된 건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면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녹는 거. 알칼리 금속은 아주 잘 녹아요. 그래서 용해도가 좋은 거 알칼리 금속, 알칼리 이온이겠죠. 그래서 리튬 이온이라든지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칼륨 이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용해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붙어 있으면 거의 다 용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이 붙어 있어도 아주 용해가 잘 돼요. NH4 플러스가 붙어 있어도 용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해가 기본적으로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OH 마이너스가 이제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알칼리 금속이 붙어 있으면 용해도가 잘 되는데요.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가지고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칼슘 이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뭐 BA 바륨 이 플러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요게 이제 수산화 이온이랑 같이 결합하거든. CaOH2, BaOH2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것들은 100% 아주 잘 녹진 않아도 어느 정도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용해가 됩니다. 요 개념으로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알칼리 금속, 암모늄 이온, 그 다음에 OH-가 알칼리 토금속에 붙어 있어도 이런 이온들에 붙어 있어도 용해가 좀 된다. 자, 그럼 문제 볼까요? 여기. 자, 물에 녹지 않은 거는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거.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는 요 암모늄 이온 여기 들어있잖아요. 이건 물에 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에 잘 녹아요. 예, 용해. 그 다음에 BaOH2 이것도 용해가 되겠죠. 그리고 요 리튬도 알칼리 금속이니까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정답이 PbSO4가 용해가 안 돼요. 자,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이 17번은 물이 관 내부를 흐르는 SI 단위계로 계산하는 레이놀즈와 수가 100일 때 영국 단위계, 이게 파운드, 피트, 파운드, 세크예요. 계산하는 레이놀즈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SI 단위계랑 그 다음에 영국 단위계인데요. 이 레놀즈 수는 우리 어디에 나오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체역학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게 레놀즈인데 아까도 한 문제 나왔죠. 유체역학. 자, 그래서 레놀즈는 알아두세요. 무차원수예요. 무차원수. 무차원수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단위계를 쓰든지 이 레놀즈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수가 있으면 여기 100은 그대로 100으로 써요. 근데 여러분들 2100보다 작으면 뭐다? 2100보다 레이놀즈 넘버가 작으면 측류다. 이거 같이 좀 기억해 주세요.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18번을 보면은요. 자, 1 곱하기 10의 6제곱 킬로와트 용량으로 건설된 발전소에서 스팀은 600켈빈으로 생성되며 발생되는 열은 300켈빈으로 강물로 제거되고 있대요. 만약 발전소의 실제 열 효율이 도달 가능한 최대 열 효율 값의 80%라면 강물로 제거되는 열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한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열 효율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연력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연력학에 여러분들 가장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는 게 카르노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카르노 기간에 대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출발하시면 이해하는 데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 한번 풀을까요? 18번. 카르노 기간에 있어서의 효율은 요 효율을 넘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TH분의 TH 빼기 TC. 요게 카르노 기간에 대한 효율입니다. 자, 그래서 요 효율을 넘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TH는 고온인데 600켈빈이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600켈빈이죠. 그 다음에 TC는 이제 저온인데요. 이게 300켈빈이라고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300켈빈. 그러니까는 0.5입니다. 즉, 우리가 효율, 이 50%를 넘을 수가 없어요. 50%를. 근데 이제 문제를 좀 잘 보면은, 자, 한번 다시 보면은, 열 효율이 도달 가능한 최대 효율의 80%까지, 최대 효율이 50%를 넘을 수 없잖아요. 이 50%에 해당하는 거에 80%. 그럼 얼마죠? 여기 다시 올게요. 자, 그러면 50%에 해당하는 거에 80%면, 실제는 40%의 어떤 효율로 여러분들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0%의 효율. 자,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게 40%의 효율이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발전소에서 제거되는 열은 얼마냐?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4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발전 용량이 보니까 문제에서 1 곱하기 10에 6제곱 킬로와트라고 나왔어요. 이게 몇 퍼센트에 해당하냐? 40%에 해당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 나머지 60%는 이제 버리는 열량이겠죠. 그러면 이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의 6제곱 킬로와트가 40%면 60%는 1.5 곱하기 10의 6제곱 킬로와트가 되겠죠. 이 비율로. 그래서 요만큼은 사용할 수 없고 이제 버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1.5 곱하기 6의 10의 6제곱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을 보시면은 19번. 기체 압축인자 Z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VR은 리얼 가스, 실제 기체의 몰 부피, 그 다음에 이상 기체의 몰 부피다. 자,
자,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연력학에 여러분들 이상기체랑 실제기체의 관계, 즉 압축인자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론을 보면서 하시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문제로 이제 자주 나오는 또 빈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압축인자는 1이다. 이거 한번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왔다 여기 내용을 같이 비교하면서 예. 자, 19번 볼게요. 19번. 자, Z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RT분의 PV라고 하는 개념으로 씁니다. RT분의 PV. 근데 이 Z가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 이상기체를 할게요. 그러면은 RT분의 PV가 P가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 전부 다 아이디얼 가스일 때는 요게 1이에요, 1. Z가. 근데 이게 리얼 가스일 때는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요게 리얼 가스면 제가 R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R일 때는 요게 1이 아니에요. 1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이상기체 압축인자는 1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상기체 압축인자는 1이다. 맞죠? 압력이 0에 수렴할수록 Z는 1의 값에 가까워진다. 자, 압력이 0에 갈수록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압력이 0에 간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부피가 아주 커져가지고 여러분들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분자라든지 입자 간의 인력이 무시가 되면 이런 상태가 이상기체에 가깝습니다. 이상기체. 예, 가까운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Z가 1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Z는 VR분의 VIG로 정의된다. 자, Z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될 때 RT분의 PV로 정의가 되고요. 요게 실제 기체랑 이상 기체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나누고, 요걸 Z 이상 기체를 할게요. 그래서 Z 아이디얼 가스 이렇게 나누면 여기 PV분의 RT. 여기도 아이디얼 가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RT 약분되죠. 그리고 압력을 우리가 동일하게 맞춰주면 요것도 약분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잘 안 보이시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기체는 Z는 그 다음에 RT분의 P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상 기체는 Z 이상 기체는 RT분의 PV 이상 기체라고 쓸 수 있어요. 이상 기체. 여기도 이상 기체. 그래서 이렇게 쓰면 RT 약분되거든요. 근데 이 압력을 이상 기체랑 실제 기체로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압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거는 이상기체 실제기체인데 요게 얼마냐? 요게 이상기체 Z값이 1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Z 이퀄 V 실제기체, 이게 R이라고 해요. 실제기체, V 이상기체. 요런 형태의 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니까는 서로 반대로 써야지 돼요. 이거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게 아니죠. 자, Z가 1에서 벗어나면 이상적 행동으로 벗어나는 정도의 척도가 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서는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열전도 나오네요. 그렇죠? 이건 열전달에서 나오는 거죠. 열전달에서 열전도, 그 다음에 대류, 그리고 복사. 요거 특히 열전도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20번을 보면은 세 층의 단열재로 보온한 벽이 있다. 내부로부터 두께가 각각 150, 60, 400mm이고 열전도도는 0.15kcal per 미터 per hour per 도씨, 그리고 0.03, 8 이렇게 나옵니다. 안쪽 면의 온도가 640도씨고 바깥쪽 면이 30도일 때 단위 면적당 열 손실은 얼마냐? 열적 접촉이 잘 돼 있어서 각 층 사이의 계면에서 온도 강화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20번을 한번 볼까요?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자, 20번. 자, 보니까 요거는 우리 이제 단위 면적당 열 손실량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요거를 다 있으면은 자, 온도 변화를 쓸 수 있어요. 온도 변화. 그리고 여기다가 각각에 대해서 열 전도도에서 여기 두께, 열 전도도에서 두께, 열 전도도에서 두께. 이렇게 쓰시면 이게 단위 면적당 열 손실이에요. 이렇게 이 공식을 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자, 여기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같이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리면은 자, 각각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는 안쪽이 640도래, 640도. 그 다음 바깥쪽이 보니까 30도래요. 30도씩. 그리고 이제 요 길이가 있죠. 요 길이도 있을 거고, 요 길이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를 제가 L1, L2, L3라고 할게요. 이걸 K1, K2, K3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하면은 640 빼기 30 이렇게 쓰시고요. K1은 이제 각각 집어넣을게요. K1은 0.15가 됩니다. 그리고 150ml잖아요. 여기 150 ml인데 ml는 0.15m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K2가 얼마냐 봤더니 K2가 0.03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60이니까 0.06 쓰면 되고요. 자, K3는 8이에요, 8. 요거는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400이니까 0.4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니까는 정답이 200이 나와요, 200. 그래서 여기에서는 200kcal per 제곱미터 per hour. 그래서 200kcal per 제곱미터 per hour.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단위값이 나옵니다. 정답은 200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20번까지 이제 문제를 마무리했는데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능한 한 이제 이 문제가 어디서 출처가 나오는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랑 실제 이론 공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